안녕하세요. 오늘은 AWS Certificate Manager, 우리가 보통 ACM이라고 부르죠. 여기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2025년 6월 17일에 발표된 내용이더라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가 있었죠?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새로운 기능, 그러니까 내보내기 가능한 퍼블릭 인증서, 이게 당신에게 특히 TLS 인증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워크로드를 다루신다면 이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좀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핵심 변화는 이거 같아요. 이전까지는 ACM에서 받은 퍼블릭 인증서는 클라우드 프런트 같은 그런 특정 AWS 서비스하고만 쓸 수 있었잖아요. 네, 딱 그랬었죠. 통합 서비스 전용이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제한이 풀렸다는 거잖아요. 자, 이걸 한번 풀어보죠.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? 구체적으로. 네,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유연성이에요. 이거니까 이제는 뭐랄까 AWS 아니든 바뀌든 상관이 없어진 거죠. 아, 안팎이요? 네, EC2 인스턴스 당연히 되고요. 컨테이너 환경이나 심지어는 온프레미스 서버 있잖아요. 그런 당신의 다양한 컴퓨팅 환경 어디서든 이 인증서랑 해당 개인 키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됐어요. 온프레미스 서버까지요? 와. 네. 그래서 TLS 트래픽, 그러니까 암호화된 웹 트래픽을 안전하게 거기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정말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. 유연성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. 와, 진짜 온프레미스까지 된다니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네요. 그럼 이 내보내기 가능한 인증서를 실제로 받으려면 과정이 좀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? 네. 물론 그 해당 도메인 소유권 검증 절차는 똑같이 거쳐야 하고요. 근데 그 검증만 끝나면 정말 몇 초, 그 정도 안에 바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오, 속도도 엄청 빠르네요. 비용은 좀 어떤가요? 보통 이렇게 유연해지면 비용이 더 붙기 마련인데. 비용 구조도 꽤 합리적으로 나왔어요. 일단 인증서는 395일, 그러니까 1년하고 한 달 정도 더 유효한데요. 네? 비용은 FQDN 아시죠? www.example.com 같은 정식 도메인 이름 하나당 15달러고요. 그리고 와일드카드 이름은 149달러입니다. 아하, FQDN 15달러, 와일드카드 149달러.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인증서 전체 유효기간 동안 딱 한 번만 내는 비용이라는 점이에요. 별도의 계약이나 대량 구매 약정 이런 거 없이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으니 꽤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렇군요. 한 번 내면 끝이니까 부담이 덜하겠네요. 그럼 관리 측면은 좀 어떤가요? 인증서가 많아지면 만료일 관리 같은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. 자동갱신 이런 기능도 지원되나요? 그 부분은 좀 주의해야 하는데요. 이 내보내기 가능한 인증서는 자동갱신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. 아, 자동갱신은 안 되는군요. 네.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. ACM의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활용하면 인증서 만료 같은 수명주기 이벤트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갱신 알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동화된 처리 로직을 직접 구축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긴 하죠. 그렇군요. 아무래도 키를 내보낼 수 있게 되니까 보안은 정말 중요할 텐데요. 이 인증서랑 개인 키를 내보낼 수 있게 되면서 혹시 보안상의 우려나 그런 건 없을까요?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AWS도 당연히 그 부분을 고려했어요. 우선 이 기능이 나오기 전에 발급됐던 기존의 ACM 인증서들은 내보내기가 안 됩니다. 아, 기존과는 안 되고? 네, 절대 안 돼요. 오직 새로 내보내기 가능 옵션을 켜고 요청한 인증서만 해당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AWS 관리자가 IAM 있잖아요. 네, IAM이요. 네, AWS의 그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나 역할, 롤이 이 내보내기 가능한 인증서를 요청하고 또 실제로 내보낼 수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보안 고삐는 관리자가 확실히 줄 수 있는 거죠. 아, IAM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니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. 그럼 이 기능은 혹시 특정 리전에서만 쓸 수 있다거나 그런 제한은 없나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AWS Gov 클라우드라고 미국 정부용 클라우드나 중국 리전을 포함해서요. 현재 ACM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AWS 리전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, 전 리전에서 다 되는군요. 네, 이건 어떻게 보면 AWS가 단순히 자기네 특정 서비스의 사용자를 묶어두려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춰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는 더 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제 ACM은 단순히 AWS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당신의 온프레미스 서버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환경에서 퍼블릭 TLS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훨씬 유연하고 또 경제적인 방법을 제공한다. 이런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핵심은 바로 그거죠. 유연성과 경제성. 덕분에 많은 분들의 보안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수도 있겠어요. 맞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기죠. 어떤 질문일까요? 이렇게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인증서 관리를 AWS 중심으로 더 쉽게 통합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앞으로 당신의 워크로드를 어디에 또 어떻게 배치할지 그런 아키텍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당신의 그 특정 환경에서는 이 새로운 유연성이 어떤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열어주거나 혹은 반대로 새로운 관리 포인트를 만들어낼지 한번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와, 그러네요. 단순히 기능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 아키텍처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. 생각해볼 지점이네요. 오늘 팁 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 정보가 당신의 기술 스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네,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